여러분, 화장실에는 풍수원리상 음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수건을 아무렇게나 두고 아무거나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의 절친한 지인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인의 어머니께서는 수년간 빨간색 수건을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그 집은 정말 이상하게도 가족 중 누군가가 계속 아프고 병원비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지인에게 풍수 상담을 해줬고 즉시 화장실에 빨간색 수건부터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으로부터 3개월 만에 정말 신기하게도 집안이 평온해졌어요.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풍수 원리를 몰랐다면 지금도 그 가족은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고민 있지 않으신가요? 자꾸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거나 돈이 모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거나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이 모든 게 사실은 화장실 수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수건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풍수를 연구하면서 화장실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건강운이 무엇보다 소중하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절대 그런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실에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수건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빨간색이나 진한 색깔 수건입니다. 풍수학적으로 화장실은 음의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빨간색처럼 강한 색은 음의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가족의 건강을 해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떤 집은 대부분의 수건을 진한 보라색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집에 모시던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고혈압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수건을 흰색으로 바꾼 뒤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색깔이 인체의 기혈순환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한의학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주황색이나 노란색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불과 관련된 원소 색상들은 화장실의 물 기운과 상극이 되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주황색 수건을 사용하던 한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연한 파란색으로 바꾼 뒤 놀랍도록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낡고 해진 수건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오래된 수건은 나쁜 기운을 축적하고 있어서 사용할 때마다 그 기운이 몸에 스며들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한 한 가정에서는 수건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역시나 가족 모두가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실밥이 나오거나 색이 바랜 수건은 당장 버리세요. 이건 풍수를 떠나서 위생학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수건에 올이 풀리기 시작했다면 그건 수건이 보내는 교체 신호입니다. 섬유가 약해져서 실제로 흡수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건 교체 주기를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권하고 있어요. 풍수적으로도 오래된 수건은 정체된 에너지와 부정적인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 것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 공용 수건입니다. 각자의 기운이 섞이면서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집에서는 온 가족이 하나의 수건을 돌려 쓰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가족 간 다툼이 유독 잦더라고요. 개인 수건으로 분리한 뒤 한 달 만에 집안 분위기가 한결 평온해졌어요.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화장실에서만큼은 개인 수건을 따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기운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화장실처럼 개인의 은밀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죠. 가족 구성원마다 색깔을 달리해서 수건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버지는 연한 회색이나 흰색, 어머니는 연한 핑크나 아이보리, 자녀들은 연한 파란색이나 민트색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각자의 운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동물 무늬나 얼굴이 그려진 수건입니다. 화장실에서 동물이나 사람 얼굴을 보는 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용이나 호랑이 같은 강한 동물 무늬는 화장실의 음기와 충돌해서 건강운을 크게 해쳐요. 귀여운 캐릭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디즈니 캐릭터 수건을 쓰던 집에서도 아이가 계속 악몽을 꾸고 잠을 설친다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또한 꽃무늬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꽃무늬는 화장실의 정적인 기운을 방해하고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빨간 장미나 화려한 모란 무늬는 절대 피하시고 단순하고 깔끔한 무지 수건이나 아주 은은한 패턴의 수건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합성섬유 소재의 수건입니다. 마이크로파이버나 폴리에스터 소재는 정전기를 발생시켜 나쁜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어떤 집에서는 마이크로파이버 수건 사용으로 인해 가족들이 전기 관련 사고가 자주 있었습니다.
면 100% 소재만 사용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수건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수건을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수년간 풍수를 연구하고 여러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찾아낸 최고의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재정 상황이 좋은 집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부자들의 화장실 수건 선택 비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색깔부터 말씀드리면 흰색이나 연한 베이지색, 연한 파란색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색들은 화장실의 음기를 중화시키고 깨끗한 기운을 만들어줘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부유한 집들을 보면 90% 이상이 이런 밝은 톤의 수건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색채 심리학적으로도 밝은 색은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연한 파스텔 톤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연한 청록색, 옅은 민트색, 아이보리색은 화장실의 물 기운과 조화를 이루면서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느낌의 파란색은 피하세요. 따뜻한 느낌의 연한 파란색이어야 해요. 소재는 반드시 면 100% 소재를 선택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성 섬유는 정전기를 일으켜 나쁜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면 수건 중에서도 코마사로 만든 제품을 추천합니다. 코마사는 섬유의 잔털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코오밍 과정을 거친 실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먼지가 적고 촉감이 부드러워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40수 이상의 고급 실로 만든 수건을 선택하시면 흡수력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크기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가 좋아요. 규격화된 사이즈인 가로 30cm, 세로 50cm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수건 크기는 기운이 부족하고 목욕 타월 크기는 기운이 과해서 균형이 깨집니다. 이건 황금 비율과도 관련이 있어요. 개수는 가족 구성원 수보다 하나 더 많이 준비하세요. 여분이 있어야 항상 깨끗한 기운을 유지할 수 있어요. 4인 가족이라면 최소 하루 분량 5개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수건이 부족해서 젖은 수건을 사용하지 않게 여유분을 두거든요. 교체 주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시고 수건의 상태를 체크하여 수개월마다 새 수건을 구입하세요. 아무리 좋은 수건도 시간이 지나면 나쁜 기운이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재벌 집안에서는 1개월마다 새 수건을 구입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섬유 관련 전문가들도 수건의 권장 교체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위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건의 기능성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간이에요. 오래된 수건은 섬유가 손상되어 흡수력이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새 수건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굵은 소금물에 정확히 30분 담갔다가 햇볕에 말리세요. 나쁜 기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소금물의 농도는 물 1리터에 소금 2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사용해온 정화의식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에요. 소금 정화법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제염보다는 자연의 기운이 그대로 담긴 천일염이 정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소금물에 담근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3번 헹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연 건조시켜주세요. 그리고 수건을 걸 때는 반드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걸어주세요. 구겨진 채로 걸어두면 기운도 구겨집니다. 수건거리 위치도 중요한데 변기에서 가장 먼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는 곳에 걸어주세요. 화장실 거울 옆이나 세면대 옆이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수건거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동 소재로 된 것을 선택하세요. 플라스틱 소재는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고 나무 소재는 습기에 취약해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금속 소재 중에서도 은색이나 구리색이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색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건 관리에는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바로 사용 후 관리법입니다. 수건을 한번 사용하면 바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널어두거나 세탁기에 넣어야 해요. 절대 젖은 채로 화장실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젖은 수건은 마치 귀신의 옷이라고 할 정도로 나쁜 기운을 끌어당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상담한 한 고객님은 매달 러닝몰을 지출이 계속 생긴다며 고민을 토로하셨어요. 집을 방문해보니 화장실에 젖은 수건이 항상 걸려 있더라고요. 이 습관을 바꾼 뒤 일주일 만에 정말 신기하게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어들고 오히려 큰돈이 생겼어요.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건 세탁에도 비법이 있습니다. 수건은 반드시 단독 세탁을 하세요. 다른 옷과 함께 세탁하면 수건의 올 사이에 다른 빨래의 먼지나 세균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또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서 세탁하고 섬유유연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섬유유연제는 수건의 흡수력을 떨어뜨리고 잔여물이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탁할 때는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과 항균 세제를 사용하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면 섬유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탁 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 해보셔야 알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화장실에 가셔서 수건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제가 말한 금기 수건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내일이라도 새 수건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냐고요? 나쁜 기운은 빠르게 쌓이기 마련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특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라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풍수대가를 시청하시고 풍수비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소개합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줄어들었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자산이 생겼어요. 아이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런 감사한 말씀들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닌 우리 조상들의 오랜 지혜예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남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가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